네, 이어서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한 변동성이 펼쳐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다시 펼쳐졌는데요. 3대 지수가 사실 어제 급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초 있었던 글로벌 투매 이후 처음으로 4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나 이내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대반전을 쓰게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의 이런 일중 회복세는 거의 2년 만에 최고였다라고 하고요. 오늘 다우지수 전일 대비 0.31% 상승 마감, S&P 500 지수는 1.07%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왜 이런 시장의 흐름이 펼쳐진 건가요? 네, 사실 오늘 증시에는 굉장히 여러 요인이 작용을 했고요. 혼재되는 요인이 계속 존재를 하면서 시장도 좀 방향성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밤에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고 이런 점을 금융시장이 좀 반영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 정규장 개장 전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이 8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로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좀 우려를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인플레가 전체적으로는 둔화하고 있지만 주거비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레가 아직도 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수치로 확인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발표된 이 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폭은 빅컷이 아닌 25bp의 통상적인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빅컷이 이제 좀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오히려 뉴욕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리는 만큼 이제 경제 주체들에 대한 어떤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점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상황이고 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경기 침체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을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빅컷을 단행할 정도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 그런 빅컷 말고 통상적인 수준으로 일반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런 전망이 오히려 시장에 만연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를 다독여준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단연 시장의 주인공이 기술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 그리고 주요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주가 다시 힘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오늘 8%대 급등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승왕이 골드만삭스의 이벤트에 참석해서 회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AI 관련 수혜주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오늘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공매도 전문 기관인 힌덴버그 리서치로부터 매도 보고서를 받고 주춤했던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고요. 주요 반도체주 종목 중에서는 브로드컴 주가가 6.7% 상승, 그리고 AMD가 4.9%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4.9%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주요 기술주, 7대 기술주 모두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플,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도 1%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오늘 0.9% 상승했습니다. 예. 어제 미국의 대선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금융시장에는 어떤 여파가 있었습니까? 네, 간밤 미국의 TV 대선 토론회가 있었고요. 금융시장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이를 반영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어제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라든지 RBC 측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RBC의 이제 한 외환 전략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토론에서는 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점이 좀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이런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런 흐름을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론 결과를 조금 반영을 하면서 오늘 뉴욕 시간으로 한때 비트코인 가격이 55,0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 가능성이 일부 가상시장에서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는 가격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모기업 종목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일 있었던 대선 토론회의 영향을 조금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SNS인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인 DJT 종목이 주가가 폭락을 한 건데요. 이 종목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17% 폭락을 했었고요. 마감 수준에도 10%대 급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DJT에 대한 지분 대부분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종목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중순 바이든 대통령의 이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이후에 50% 정도나 좀 하락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에 따라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관련 종목이다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클린 에너지 그리고 환경 관련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퍼스트 솔로라든지 썬롱라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월가의 우호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M&A라든지 이제 금융 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주의 주가가 약간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버코어와 라자드와 같은 금융기업의 주가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통상 트럼프 트레이드, 이제 트럼프가 승리를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수혜를 받았던 사설 교도소라든지 가혹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의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의료보험 커버리지가 넓어지고 좀 보험사와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뉴욕 증시 한때 CVS라든지 휴마나와 같은 제약 그리고 보험사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알아봤고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